p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p의 x제곱 더하기 1과 같고요. 그 다음에 p의 0을 대입해보면 그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p라는 친구는 뭐래요? 2차 이하의 다항식 px라고 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성립한대. 그 위에 안 써놨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한대.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얘가 뭐다? 항등식이다라는 인식을 해야 돼. 좌변과 우변이 똑같단 말이야. 똑같은 식인 거야, 좌변 우변이. 근데 아까처럼 방금 앞에 푼 것처럼 식이 쭉 풀어져 있어서 직접 전개해가지고 비교를 하면 참 좋겠죠? 근데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px라는 게 보여? 안 보이지? 이렇게 가려놔. 가려놓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 나서야 돼. 어떻게 찾아 나서냐? 보여드릴게요. 자, px를요 2차 이하라고 했으니까 2차식일 수도 있고 1차식일 수도 있지만 일단 2차식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합시다. 그럼 2차식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써? ax 제곱에 bx에 c 이렇게 쓰죠? 모르면? 괜찮나요? 근데 그나마 조금 친절하게도 예를 줬죠. p0은 마이너스 1에 저거 뭐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p0은? 네, 그렇죠. c가 마이너스 1이다. 즉 상수항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c가 마이너스 1이다. 괜찮나? 이렇게 px를 나 세팅을 해놨잖아. px를요 진짜 냅니다. 식에다가 진짜 대입을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px에다가 1을 더했죠. 그럼 뭐가 남아? ax 제곱에 bx 남고요. 그거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좌변.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px에다가 뭐 한 거야? px 제곱이라는 의미는 px에다 뭔 짓을 해요? 좀 이렇게 x에 x 제곱을 넣었다는 소리죠? 그럼 x 제곱을 넣으면 어떻게 식이 나온다? x에 4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x에 제곱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뒤에 플러스 1이 있겠죠? 그럼 뒤에 풀마일은 서로 지워지겠네.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px가 뭔지는 몰라. 근데 2차식이라고 줬으니까 일단 2차식 박아놓고 냈다 집어넣어 본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식?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좌변과 우변은 똑같은 식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직접 비교하든가 적절한 수를 대입하든가. 이번엔 직접 비교를 보여드릴게요. 자, 좌변을 전개를 하면 어떻게 돼? 완전 그냥 거듭제곱하면 되죠? 곱셈공식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둘이 곱합니다. 2 곱하기 a, b의 x 세제곱. 뒤에 거 제곱합니다. 그럼 b제곱 x제곱. 좌변. 그 다음 우변은요? ax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면 되냐? 좌변과 우변이 똑같단 말이야. 자, 그래서 좌변에 있는 x 4제곱의 개수 x a제곱이죠? 여기 x 4제곱의 개수 a죠? 그래서 a제곱과 a를 같다. 그 다음에 여기 3차식은 2a b지? 여기 3차식은요? 없죠? 그럼 뭐예요? 0이랑 같다. 결과적으로 b제곱하고 b가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요걸 만족하는 a, b를 찾으면 돼. 근데 a랑 b가요 한 번에 띡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따져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조건 a 제곱 마이너스 a가 0이잖아.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가 0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a는 뭐야? 1이거나 0입니다. 둘 다 봐야 돼. 둘 다 봐야 돼. 왜냐면 봐봐. 2차 이하랬지. 2차 이하. 근데 a가 0이면은 1차 돼도 되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a가 0인 경우부터 한번 봐봅시다. 그럼 a가 0이야? 그럼 얘는 만족하죠? 그럼 a가 0이야? 그럼 0은 0이지? 상관없죠 얘도? 만족하지? 그럼 b제곱이 b도 만족을 해야 돼.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b는 0 또는 1 둘 다 보셔야 돼요. 일단 오케이? 자 그럼 a가 0인 경우 확인했어. 그럼 a가 1인 경우도 봅시다. a가 1이야. 자 a가 1이죠? 그럼 얘는 문제 없지? 자 a가 1이야. a가 1이면 이 b는 0이지. 그럼 b는 뭐예요? 0이에요. 그럼 b가 0이면 0은 0이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a가 0일 때는 b가 이렇게 두 개가 될 수 있는 거야. a가 1일 때는 b가 0만 될 수 있어. 뭐 구하지?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예요? px가 무엇인지 구하라고 했죠. 그럼 px란 이렇게 명령을 해놨잖아. 그럼 a가 뭐야? 0이지. 그럼 a가 0이야. 그럼 b는 뭐야? 0이지. 그러면은 0, 0이니까 뭐만 남아? 마이너스 1만 남겠죠. 또는 a가 0이야. 근데 b가 1일 수도 있죠?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1이니까 px는 뭐도 돼? x 마이너스 1도 돼. 또는 a가 1이야. 그럼 b는 0이지? 그럼 얘가 1, 0 들어가니까 px는 뭐도 될 수 있다? x제곱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답이 세 종류로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됐나요? 그러면 답을 쓰라면 다 써요. 얘 또는 얘 또는 얘다. 실제로 답에도 세 개 다 있어. 이래서 이 파트 들어가면서 애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따질 게 은근히 이제 늘어나. 조건이 되게 내용 자체는 단순하거든. 항등식이래. 그럼 좌표가 500명 똑같구나? 그럼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풀자? 직접 비교해서 풀던가 대입해서 풀자. 근데 직접 비교하기 조금 빡빡하게 준다. 그럼 그거를 귀찮지만 해나가야 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인 거지. 자, 50쪽으로 와서 3-3으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1번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자,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자, 조건의 문자가 몇 개야? 두 개지. 그럼 이 xy에 대한 항등식인 거예요. 문자가 두 개에 대한 항등식인 거예요. 자, 그럼 그때 다음 식이 만족한다. ax 마이너스 3y 플러스 c는 b x 더하기 y 더하기 2인 거야. 자, 그럼 똑같아요. x, y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럼 역시나 우리가 하는 행동은 개수를 비교하든가 대입하든가. 근데 얘는 비교하는 게 훨씬 깔끔하죠. 자, 얘는 뭐라고 쓰면 돼? bx죠? by죠? 2지? 그럼 x의 개수, y의 개수, 상수항까지 전부 다 같으면 항등식이 됩니다. 그럼 x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a랑 b랑 같으면 되고요. 자, y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마이너스 3이랑 b랑 같으면 되고요. 상수항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c랑 b랑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c는 2, b는 마이너스 3, a도 마이너스 3이겠죠. 그리고 없지? 괜찮죠? 자, 그럼 2번도 한번 봐봐. x-y는 2야.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xy래요.
그럼 역시나 x, y에 대한 항등식인데 모든 x. 근데 조건이 붙죠. 제한이 붙어요. x랑 y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둘이 빼서 딱 2가 될 때만. 그러니까 x가 3일 때 y는 1이면 되고, x가 4일 때 y가 2면 되고, x가 2일 때 y가 0이면 저 밑에 식이 성립을 하면 돼요. 약간 구분 조건부죠. 조건부. 조건 하에서 항등식이 됩니다. 자, 이때 이 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럼 A, B, C를 찾자. 어쨌든 우리는 이 키워드를 보면은 항등식이라는 의미가 떠올라. 항등식이 나오면 뭐해? 계속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등식이 나오면 우리는 뭘 하죠? 비교하든가 대입하든가. 그럼 비교를 할 건데 문제는 이걸 전제를 깔았잖아.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문자 정리부터 해야 돼. 그러면은 y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y는 x-2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이거를 여기 넣어요. 그럼 뭐에 대한 식이 나와? x에 대한 식만 나오겠지. 이제 y는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 x에 대한 항등식 나왔으니까 개수 비교를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푸는 게 개수 비교법이거든요. 근데 내가 말로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렇게 안 풀 거거든. 자, 다시 얘기하지만 항등식이 나왔어. 그럼 우리의 선택지는 뭐라고? 개수 비교도 있지만 대입도 있다. 그럼 대입을 해도 되거든? 그럼 뭐 대입하냐? 아무거나 라고 하면 x랑 y를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근데 조건이 조금 있잖아. 그럼 얘만 만족하면 되겠지. 대입할 겁니다. 자, x랑 y에 뭐 대입할래? 근데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엄청 좀 지워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0이 포함된 게 좋아요. x가 2고요. y가 0인 거 한번 대입해봅시다. 어때? 2 빼기 0이니까 이거 2 되는 거 맞지? 그럼 이 식일 때 얘가 성립한다. 그럼 2, 0 대입해볼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4a 플러스 4는 0이죠. 그럼 a 나오네. 괜찮죠? 자, 이번에는 x가 0일 때로 가볼까? x가 0이면 y는 뭐야? 마이너스 2. 그럼 이것도 대입해볼까? 0, 0,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4c 더하기 4가 0이네? 그럼 c는 1이다. c 나왔죠? 자,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가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이 필요하다고. 지금 식 2개밖에 안 썼으니까 문자 2개밖에 못 얻었어. 그럼 식 하나 더 나와야 되지? 자, 하나 더 대입할 거야. 자, 이 다음은 그냥 뭐 본인 선택이거든요. 뭐 할까? 3이랑 1 하셔도 좋은데 그래도 조금 더 쉬운 거. 1하고 마이너스. 아, 상관은 없어요. 꼭 이거일 필요는 없어. 다른 거 대입해도 돼. 근데 이 수학을 하다 보면요, 굉장한 효율충이 됩니다. 효율을 중시해. 어떻게든 간다. 그래서 이 0이 이렇게 대입 안 해도 돼. 딴 거 대입해도 돼. 무조건 뭐 막말로 198 이런 거 대입해도 돼요. 근데 하겠냐고 대입을. 안 하겠지. 쉬운 걸로 대입한다. 자, 그럼 1 대입해볼게요. 그럼 A 남고 1 마이니까 마이너스 B 되고 제곱 아니지? 그냥 y 맞죠? 여기가 마이너스 C고 플러스 4가 0이야. 근데 A랑 C를 구해놨잖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미안 잘못 구했다. 제곱으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C. 그럼 C가 2입니다. 다시. 그럼 B는 뭐가 된다? B는 A-C 더하기 4가 돼서 A가 마일, C가 2. 그럼 마일 마이 플러스 4니까 1입니다. 그럼 A, B, C 다 구했죠. 풀이 느낌 알겠나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좀 꼭 수치대입법, 개수비법 무조건 한쪽으로 갈 필요 없거든요? 그럼 개수비법도 풀리겠지? 그것도 한번 보여줄게. 어떻게 푸는지.
그러면 이렇게 뭐 기억 안 나면 해야 될 거 아니야, 발막식으로. 그럼 개수 비교법도 보여줄게요. 자, y는 x-1로 일단 식정리를 합니다. 자, 그럼 y 자리에 x-1을 넣으면 돼요. 그럼 ax 제곱에 y 자리에 x-1 넣고 y 자리에 x-1 넣을게요. 뭐 하고 있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 개수를 비교하려면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고 했어요. 내림차순으로. 자, 그럼 ax 제곱이지? 그럼 이렇게 곱하면 bx 제곱 생기죠? 그럼 둘을 a 더하기 bx 제곱이라고 쓸 겁니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bx죠? 이렇게 곱하면 cx지? 그래서 둘을 마이너스 2b 플러스 cx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 플러스 4죠? 이 다음 논리가 뭐냐면, 얘는 원래는 x, y였지만 지금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된 거야. 그럼 x에 대하여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거야. x에 뭘 대입하든 좌변이 이거고 우변이 0이잖아. 그럼 x에다가 뭘 대입하든 좌변도 0이어야 돼. 그래서 어떤 논리가 가능하다? 개수들이 전부 0이다. 이렇게 기록이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2c가 사니까 c는 뭐예요? 2고요. 그럼 c는 2b니까 b는 1이고요. a 더하기 b가 0이니까 a는 마b죠? b가 마1이겠네. 그래서 마1, 2, b, 1 똑같이 나오죠? 근데 뭐가 쉬울지는요, 뭐 본인의 이제 선택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 달라요. 어떨 때는 개수 비교법이 훨씬 수월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수치 대입하는 게 훨씬 수월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약간 습성이 또 다르고, 저는 식 전개하는 거 잘해요. 별로 안 헷갈리고 실수 없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나는 식만 조금 복잡해지면 실수가 잦아집니다. 그러면 식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거지.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괜찮겠나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54쪽으로 가겠습니다. 54쪽. 자, 연습 문제로 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항등식 문제를 좀 풀이를 해볼 거예요. 3-1에서 하나만 바꿔줘. 3-1. 1번만 바꿔줘. A에 x 마이너스 B에 x 마이너스 C에 x 마이너스 D가 x는 세제곱이다. 자, 그럼 역시나 얘 조건이 항등식이라고 줬어요. 그럼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야? 그럼 계속 선택지는 두 줄 중 하나야? 개수 비교할래? 대입할래? 물론 꼭 무조건 하나로만 귀결될 필요는 없어요. 둘이 병행을 해도 괜찮아요. 뭐 하는 게 편할래? 자, 이거 전개해서 비교할래요? 아니죠, 누가 봐도? 그럼 뭘 하고 싶게 생겼어? 대입하고 싶게 생겼죠? 자, x에 뭐 대입할래? 뭘 대입해야 깔끔해 보여? 1 일단 깔끔해 보이죠? 해보자. 그럼 1, 1, 1 이거 지워지겠지? 그럼 D는 뭐예요? x에 1을 대입하겠다는 소리는 모든 x에 다 넣는 거예요. 빼먹지 마시고. 여기 다 넣었으니까 여기도 1 넣어야 돼. 1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도 뻔하지? 2 넣을 거야, 2. 그럼 어떻게 돼? 지워지고 지워지고 2 넣으면 C 더하기 D가 여기도 넣으셔야 돼요. 8입니다. 자, 근데 위에서 D를 구해놨잖아. 그럼 C는 얼마예요? 7입니다. 그럼 D랑 C 찾았고, 자, 이번에는 또 3을 넣게 생겼지? 자,
자, 3 넣었으면 사라지고 3 넣으니까 어떻게 돼? 2, 1, 2b가 되고요. 여기 3 넣으면은 2c가 되고요. d 되고요. 3 세제곱은 27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 7이 14에다가 여기가 1이야. 그럼 15 넘어가면 12죠? 그럼 b는 어떻게 돼? 6입니다. 좀 a를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a 어떻게 찾아? 뭐 대입할래? 응? 아유, 상관없어요. 사실 뭐 대입하든 상관없어. 뭘 대입하든 답은 나와. 근데 답은 나와. 왜? 지금 문자 4개잖아. A, B, C, D. 그러니까 4개 대입하면 뭐 답 나오겠? 1? 1은 할까요? 1하면 이거 지워져서 T만 나오지. 그러니까 1, 2, 3 제외하고 또 다른 거 뭐 하나 대입하면 돼. 근데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이 이후부터는 조금 더 귀찮아지죠, 식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 한다고 얘기해? 수치 대입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꼭 수치 대입만 고집할 필요 없다고. 개수 한번 비교해보자. 어떤 개수 비교할 거냐? x 세제곱 개수 비교해보자. 자, x 세제곱 개수 여기 뭐예요? 1이죠. 자, x 세제곱 어디서 나와? 여기서밖에 안 나오지. x 세제곱 개수 뭘 것 같아요? 좌변에서 x 세제곱이 a겠죠? 그리고 우변에서 x 세제곱 개수는 1이었죠? 그래서 a는 1입니다. 좀 알겠나요? BCD를 구하기 위해서는 대입을 택했습니다. 왜? 대입했을 때 지워지는 애들이 그래도 좀 있잖아. 근데 A를 구하려고 했더니 대입을 해도 되는데 그럼 조금 커질 것 같아. 뭔가 식도 지저분해질 것 같고. 그래서 꼭 대입만 계속 뭐 이렇게 목매고 할 필요 없이 같이 병행을 해도 돼요. 근데 최고차항은 비교하기 편하고 보통 개수 비교할 때는요 2개를 많이 봐요. 맨 앞과 맨 뒤. 최고차항과 상수항이 사실 보기 편하거든. 물론 다른 것도 보긴 하겠지만 보통은 맨 앞과 맨 뒤가 보기 편하다. 괜찮나요?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3-2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식이 잘 써져 있네요. 자, 근데 포인트가 뭐야? K에 관계없이 이렇게 돼 있지. 자, 지금 보면은 우리한테 친숙한 x, y, z가 있지만 실제로 이 식은 누구에 대한? K에 대한 항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K로 정리를 해주죠. K에 대한 내림차 수준으로 해야 돼. 왜? K에 대한 항공식. 자, 그럼 K가 제곱 들어간 거 있죠? K제곱 X랑 K제곱 Y가 있지? 그럼 그거를 묶어주면은 X-Y의 K제곱. K가 하나 들어간 거 KX랑 여기 플러스 KY 생기죠? 아, 여기도 있네. KZ까지. 그러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K. 그다음 K 안 붙어 있는 거 다 씁시다. K 안 붙어 있는 거 그치고 미안해. 이거 플러스 Z가 아니고 마이너스 Z. 그리고 플러스 Z 따로 있고요. 그 다음 요 2도 넘겨서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지금 뭐 하는지 보여요?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우리는 K에 대해서 정리해서 쓴 거. 근데 항등식이니까 우변이 뭐야? 0이지. 그럼 좌변도 0이라는 소리야. 뭐와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0이거든요. 그러니까 K에 1이 들어가든 100이 들어가든 1000이 들어가든 만이 들어가든 얘는 0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앞에 있는 것도 0이고 요 앞에 있는 것도 0이고 요 앞에 있는 것도 0이어야 돼요.
납득되나요? 따라서 Z는 2고요. X는 Y고요. X 플러스 Y는 Z입니다. 근데 Z가 2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는 2겠네? 근데 둘이 똑같으니까 X랑 Y는 둘 다 1이겠네. 그럼 X, Y는 1, Z는 2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이해되나요? 자, 3번까지 풀이하고 요거 쓸 겁니다. 필기할 거예요. 3번까지 풀이만 먼저 봅시다. 자, 눈 크게 뜨고 3번 풀이까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되게 간단한데요. 유형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유형들을 풀이를 안 하고 그냥 풀어봐 이러면은 안 풀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한번 봐봐. 자, 2차식이죠. 2차식. 2차식을 몇 제곱 했어? 10제곱을 했지. 그럼 몇 차식이 되겠어? 최대? 20차식이 되죠. 그 20차식을 직접 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이렇게 나온 데를 내가 써볼 테니까 납득을 한번 해봐봐. 자, 얘를 했더니 a0에 a1x에 a2x 제곱에 땡땡땡 해서 a20 x20 제곱이 나오는데요. 자, 이 의미 뭔지 받아들여져요? 전에 이렇게 쓴 게 무슨 의미인지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얘를 10제곱을 했어. 뭐 나는 안 했겠지만 누군가는 했나봐. 했더니 최대 20차수까지 나올 수 있잖아. 그럼 당연히 차수가 최대가 20이니까 그 밑에 뭐가 있을 수 있어? 19도 있고 18도 있고 2차, 1차 상수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걸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쓴 거야? 미지수로 쓴 거야. 근데 보통 우리 미지수 쓸 때 어떻게 써? A, B, C 이렇게 쓰지. 혹은 뭐 X, Y 이렇게 쓰죠. 근데 왜 A0, A1 이렇게 쓰냐? 미지수가 지금 몇 개야? 21개요? 0도 있으니까. 그럼 21개를 다 문자로 쓰려면 A, B, C, D, E, F, G, H 이렇게 가야 돼. 비효율적이지. 그니까 어차피 미지수니까 그냥 번호만 주자. 번호 주고 그냥 미지수다 라는 의미인 거야. 가끔 내가 이상한 걸 봐서 그래. 자, A1 이렇게 써있으면 그냥 이거가 그냥 하나의 미지수인 거예요. 이 1의 의미는 뭐다? 그냥 첫 번째다? 약간 번호 부여만 해준 거지. 이게 막 다른 의미, 숫자로서의 1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번호 부여하는 느낌인 거야. A2는 그냥 두 번째 미지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참고로 얘는 차수에 맞춰서 번호 부여한 겁니다. 20차식이니까 20, 2차식이니까 2, 1차식이니까 1.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저걸 정확히 구하면 참 좋겠지만 힘들죠? 근데 여기서 이제 풀이 논리가 뭐냐? 이 좌변을 전개한 게 우변이지. 그럼 좌변과 우변은 같아 달라? 같다라고 전제를 깐 거야. 그래서 얘도 결국엔 뭐다? 항등식이다. 자, 항등식인 거 일단 인지했죠? 항등식인 거 인지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개라고 했잖아. 계수 비교하든가 대입하든가. 근데 이거 전개할 수가 없지. 계수 비교를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야. 사실 지금 우리 한 선택지는 대입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럼 대입을 적절하게 할 거예요. 적절하게. 자, 뭐 구하라는지 봐봐. 1번. 뭐 구하래? 이제 봐봐. 뭐 구하래? A0, A1, A2 이 개수들의 합을 구하라고 하죠. 어떻게 구할까? 이 개수들만 쏙쏙쏙 빼서 더하고 싶대.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수치 대입법이야. 네, X에다가 적절히 대입을 하자. 뭐 대입하자? X에 대입하자. 어떻게 돼? 해봐. 좌변은 1이죠? 우변은 1로 봐. A0에 A1에 A2 해서 땡땡땡 해서 A20까지가 나오네요. 1번 자, 여기에 약간만 살을 더 붙여서
가끔 문제 풀다 보면요, 어떤 식을 주고 주어진 식의 모든 개수들의 합을 구하세요 이런 표현을 줘요. 지금 이게 뭐예요? 모든 개수들의 합이지. 그래서 참고로 xa를 대입하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모든 개수들의 합을 구할 수도 있다. 이거를 알고 계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은 1이 나온 거야. 자,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죠? 자, 근데 저 2번을 봤더니 이 중에 뭐만 남기고 싶은 거야? 홀수만 또 남기고 싶은 거야. 근데 홀수만 남길 수 있나? 이게 뭐 적절히 대입해서?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이제 풀이법이 있습니다. 자, 1 대입하는 거 한번 해봤죠? 그럼 딱 홀수랑 짝수를 구분을 짓고 싶거든? 어쨌든 홀수만 남기려면 짝수를 날려야 되잖아. 홀수랑 짝수를 딱 구분 짓고 싶거든요? 그때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 마이너스 1을 대입. 오케이? 해볼게. 자, 마이너스 1 진짜 대입해볼게요. 자,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3의 10제곱이죠? 물론 이건 계산은 못하죠? 3을 10번 곱하기 힘드니까 일단 두세요. 자, 는 써서 마이너스 1 넣었어요. 어떻게 나올까? 이거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빨리 넣어서 상상해봐. 어떻게 나와? A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와요? 마이너스로 나와요? 플러스 무조건 플러스? 아니요. 그러면 제곱이 홀수 제곱일 때는 마이너스 네. 네.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그럼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죠. 근데 세제곱하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짝수 번호일 때는 부호가 플러스로 나오고요. 홀수 번호일 때는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이거 이해돼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사라지잖아.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가 살아있잖아. 그래서 짝수 제곱인 애들에는 플러스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마이너스, 즉 홀수 제곱인 애들은 이 마이너스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됐어? 자, 근데 이런 끝이 아니고 뭐만 남기고 싶어요? 홀수만 남기고 싶어 하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금 요 식과 요 식 두 개, 그러니까 이게 세트야, 세트. 이렇게 두 개를 얻어놓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둘을 더해줍니다. 둘을 더해요.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3의 10제곱 더하기 1이야, 좌변은. 그럼 우변은 더했을 때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지워지겠지. 그럼 홀수는 다 지워져요. 그럼 뭐만 남아? 짝수만 남지. 근데 짝수가 몇 개씩 남아? 두 개씩 남아. 물론 지금 문제 풀 때는 필요는 없지. 근데 그냥 보여는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빼봅니다. 자, 빼볼게요. 그럼 1에서 3의 10제곱을 빼는 거지? 그럼 1-3의 10제곱이야. 자, 이번에는 빼니까 어떻게 돼? 짝수들은 똑같으니까 사라지겠죠? 근데 홀수들은 뺐을 때 두 개씩 남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뭐예요? 이거잖아. 2로 나누면 답은 2분의 1-3의 10제곱입니다. 답은 이거예요. 자, 근데 뭐 답은 뭐 당연히 뭐 쓰면 되는 거고 풀이 맥락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런 식으로 어떤 식을 주고 쟤를 전개했더니 이렇게 나온대요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그때 이 개수들의 총합을 더할 때는 1을 대입을 합니다. 근데 짝수나 홀수 개수들만 더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 1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세팅을 해요. 그럼 둘을 더하거나 뺨으로써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둘 다 물어보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참고로 여기서 하나만, 두 개 정도 더 물어보거든요. 자, 여기서 두 개 정도 더 물어봐. A0는 어떻게 구할 줄 알아요? A0 못 구해? A0를 구하고 싶어.
못 구하나? 이 제로만 남기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요? 얘만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X요. 0 넣으면 돼요. 0 넣어봐. 0 넣으면 뭐야? 이 제로는 1입니다. 상수항을 구할 때 그냥 0 대입하면 돼요. 자, 그리고 얘도 물어봅니다. 맨 제일 큰 거. A 20제곱. 최고차항의 개수. 뭘 것 같아? 여기 x 20, x 제곱하고 네. 1이에요. x 제곱을 10번 곱한 거잖아. 1밖에 안 돼. 최고차항 계속 보는 거야. 최고차항 계속 그냥 얘 보면 돼, 진짜로 얘. 얘를 10제곱 했다는 소리니까. 얘 보고 얘 10제곱 했을 때 1은 10제곱 해도 1이잖아. 그 상수항도 사실 얘 보면 돼요. 1을 10제곱하면 1이잖아. 그렇게까지도 물어봅니다. 근데 그거는 뭐 굳이 쓰지 마시고. 자, 요 1, 2, 3번에 대한 거는 좀 과제 노트에 써도 되고 필기 노트에 써도 되니까 필기 좀 해놓읍시다. 저 X 제곱에 응? 0제곱 했을 때 응? 개수가 1이 나오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곱하는 거죠. 얘를 끼리만 곱하는 거. 그러면은 정말 새로운 게 더 들어올 일이 없겠죠. 그래서 최고차항의 수는 이렇게 맨 앞에 그 제일 큰 놈만 보면 되는데 보통 1이면 1로 봅니다. 일단 얘네는 풀이도 좀 적어둡시다. 지금 내가 풀어준 이 세 문항이 정말 그냥 이 항생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문항, 유형으로 많이 나온 애들이.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항생식이 나왔어요. 우리는 개수비율법과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 그럼 뭐가 효율적이냐? 그거는 그냥 상황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항상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이때는 수치대입법이 좋고 이때는 개수비율법이 좋다. 어느 문제인지 그 번호는 써두세요. 나중에 뭐지? 이럴 수 있으니까. 연습 문제 3-1이다. 연습 문제 3-2다. 연습 문제 3-3이다. 얘네들은 요번 숙제할 때도 필요한 풀이들일 거니까 잘 적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남은 시간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그 계백문에 있는 거 직접 쓰는 연습을 할 거야. 백체수를